안녕하세요. 엄춘수입니다. 오늘은 17번째 강의 수학 토크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6강에서는 플라톤의 우주론을 배웠죠. 플라톤은 그 당시에 그 유행이었던, 그쵸, 주류라기보다 막 이렇게 유행을 뜨는 입체기하학에 기반해서 본인의 우주론을 설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의는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계보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시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 하시면 뭐 피타고라스가 많이 떠오르죠.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아르키메데스도 있고 또 The Element 원론을 저술한 유클리드도 나오고 뭐 유클리드 호재법도 있고, 그쵸? 다 뭉뚱그려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그 계보를 이룬 오늘 계통조를 설명드리고 어떤 그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적 자료에 뭐 수학책이든 역사학자가 언급했던 자료든 그 이름이 남아있는 분들의 그 생물연대 기준으로 그러면은 순서가 매겨지겠죠. 예를 들어서 탈레스, 이 생물연도는 어머니가 그 자료 첨부한 거를 자세히 보시고요. 탈레스 7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있는 인물인데, 그쵸? 그러면 한 6세기부터 이 고대 그리스 수학을 딱 계통을 따라서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플라톤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다시 계보를 따져보면 맨 처음에 최초의 뭐 수학자, 뭐 이것은 어떤 역사적 기록에 남은 최초의 수학자예요. 물론 이름은 더 유명했었는데 기록이 안 남아가지고 있었던 뭐 최초의 수학자 있겠지만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 탈레스가 수학의 아버지로서 남아있고 그의 업적은 연역법입니다. 자, 연역법이 중요한 거는 탈레스가 어떤 고대 그리스 논증기하학을 체계적으로 뭐 논증하거나 그런 업적을 쌓았다기보다는 연역법, 즉 고대 그리스 수학에 영향을 주었던 바빌로니아나 고대 이집트의 수학은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었죠. 어떤 실용적인 수학이었고, 그러나 연역법이 뭐죠? 그 일반적 사실을 먼저 쓰고, 자, 그런 건 엑시엄, 공리라고 하는데 일반적 사실 또는 definition을 내리고, 그쵸? 그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개별적 사실에 어떤 결론을 짓는 거죠. 자, 연역법을 도입해서 어떤 막곡지각에, 그쵸? 막곡지각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연역법적 증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우리가 공부했죠. 6세기의 인물인데 이분은 철저한 정수론자입니다. 물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기하학적인 면모가 있지만 피타고라스 학파, 뭐 피타고리안 스쿨의 멤버들, 그런 학풍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다 정수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플라톤인데 연역법의 기초를 세우고 한 100년 후에 정수론이 좀 대세를 이루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그리스 기하학은 안 나타나다가 플라톤의 우주론에서 입체 기하학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고대 그리스 보통 기하학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 갔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히포크라테스, 그쵸? 우리가 아시는 히포크라테스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뭐, father of medicine, 뭐, 의학의 아버지, 의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는 코스라는 그런 지역의 출생이에요. 코스. 거기도 섬인데, 그 다음에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키오스. 그리스에서 5번째로 큰 섬이 키오스입니다. 근데 이 키오스 역시 이오니아 지방이랑 가까워요. 그리스랑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으로 보면 터키랑 가까운데 그리스 영토예요. 아직도. 현재 그리스의 영토 중에서 섬 중에선 5번째로 큰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수학자이고요. 요거는 이제 18강에서 다룰 텐데 여기서 이 사람은 또 기하학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유클리드 원론보다 100여 년 먼저 그 원론, 스토이케이아 원론을 썼던 그런 기하학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은 탈레스가 뭐 피라미드의 높이를 잰 거,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닮은 삼각형의 조건 다 기하학적 요소가 있었고,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지만 그의 학파들은 대부분 정수론자였다는 거. 그리고 플라톤에서 우주론에서 입차기하고 점프를 했지만 그 중간에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기하학자, 굉장히 체계화된 기하학자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클리어한 다음에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플라톤 사후에 아카데미아에는 플라톤도 수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수학자들이 계보를 이뤘나 보겠습니다. 자, 아카데미아는 여기도 학문 집단을 이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의 원장 그런 느낌이니까 원장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학파의 우두머리, 학두라고 하지요. 자, 플라톤 사후에, 근데 저는 이제 원장이라고 할게요. 아카데미아의 2대 원장, 1대 원장이 플라톤이고, 플라톤 아카데미아의 2대 원장은 스페우스포스, 그쵸? 플라톤의 조카예요. 그쵸? 그 다음에 누나의 아들이 되겠죠. 자, 누나의 아들인데, 자, 조카가 됩니다. 자, 스페우스포스가 2대 원장이고, 이분은 또 굉장한 정수론자예요. 자,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의 정수론이 플라톤 사후에도 이어져 있는데 아마 플라톤의 절친인 아르키타스, 그쵸? 이분은 또 피타고라스의 또 제자이죠. 그쵸? 아르키타스의 영향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3대 원장, 4세기의 인물인데 크세노크라테스, 또 이 사람 역시 정수론자입니다. 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운 플라톤은 입체 기하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후대 원장들 다 제자로 볼 수 있죠. 자, 정수론자의 그런 업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철학적인 명가, 정수론자의 그런 원장으로서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플라톤 제자 중에 아주 진실한 수학자는 또 에우독소스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비례론과 실진법이 있고요. 또한 그 입체 도형에 대한 부피 그런 걸 연구했기 때문에 기하학자가 맞습니다. 자, 플라톤 아카데미아를 이끌어갔던 그 원장들 2대 원장, 3대 원장 정수론자인데 4세기 플라톤의 제자 중 원장은 아니에요. 근데 원장은 아니지만 제자였던 에우독소스는 다시 기하학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고대 그리스 수학자 누가 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클리드,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요. 근데 이 부분들은 진짜 고대 그리스 3대 수학자이고 플라톤 사후에 4세기, 3세기의 인물들로 어찌 보면 고대 그리스의 아주 마지막은 아닌데 수학적 계보를 보면 어떤 완성도가 높은 그런 시대, 그쵸? 4세기에서 3세기 기원전, 그때 인물들, 어떤 전문적인 수학자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죠. 유클리드 보고 철학자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 이전의 인물들은 철학이 더 철학적으로 명성이 있고 수학은 철학을 위한 어떤 기본 학문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수학자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명성을 날린 수학자들은 자, 유클리드. 자, 생물연돈 또 어머니가 첨부된 자료로 다시 자세히 보시고요. 유클리드 업적은 어머니가 아시듯이 원론, The Element를 저술했다라는 거. 이 원론 안에는 유클리드 호재법부터 나와요. 또 알고 있는 것도 유클리드 호재법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사람 전문적인 수학자고요.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도 유레카 때문에 유명하지만 그 유레카는 어찌 보면 물리학적인 거예요. 그쵸? 이게 순금의 왕관이냐 아니면은 금이 섞였었냐 하는 거는 부력, 그쵸? 물에 뜨는 물의 비중을 고안해서 이거는 금의 진짜 순금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에서 실진법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적분의
진짜 그 기원이 되는 그러한 증명도 있었지만 많은 업적은 또 물리학자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원추 곡선 아폴리우니스도 아까 얘기했듯이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아폴로니우스가 수학자였나? 그런 건 잘 모르실 분이 많지만 원추 곡선을 다름으로써 아폴로니우스에 대한 그런 설명도 다음 강의에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대 그리스의 그 논증 기하, 피타고라스 학파로 인한 정수론에 대한 영향도 꽤 있었지만 근본적인 어떤 원류, 메인스트림은 논증 기하학이라는 것이죠. 기하학. 자, 그럼 논증 기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600년부터 400년 사이, 그쵸? 즉, 다시 올라가 보면 탈레스부터 그쵸? 이어진 한 기원전 6세기, 그다음에 400년 하면은 에우독소스도 있고 유클리드, 그쵸? 그 400년까지 사이에 그러면 논증 기하학이 꽃을 피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논증 기하학을 정리해 보면 기원전 600년부터 400년 사이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기존의 경험적 방법, 이런 경험적 방법의 그 자료가 남아있는 거는 바빌로니아와 고대 이집트의 수학에 있죠. 경험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을 버리고 모든 수학적 결론을 반드시 연역적 증명. 자, 탈레스부터 시작된 거죠.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험적 주장이 진위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과 그리스인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영향을 주었을 거로 생각된다. 그쵸? 연역적으로 증명하였다 결정한 거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는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 진위를 가리기 힘들지만 그나마 또 남아있는 그런 기하학적 자료들은 다 연역적 증명이 됐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그리스인들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집착. 수학인데 왜 아름다움이 나오지? 그런 의문이 드시겠지만 그거는 Q&A 수학 토크 다음에 수학 토크의 Q&A에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학 토크 문제 시간인데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피타고라스의 3조. 3조는 세 쌍이라는 거야. 트리플. 피타고리안 트리플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세 개의 자연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 3, 4, 5. 5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겠죠. 그쵸? 여기 그림에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5, 12, 13.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3이 되고, 그쵸? 어디가 길까요? 여기가 5를 하고, 여기 12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트리플이 쌍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다 숫자로 되어 있지 증명은 아니었죠. 자, 이러한 그 피타고라스의 3조 트리플을 바빌로니아인들은 숫자로 표기한 것에 반해 그리스 수학자들은 기하학적 증명, 논증 기하학이었죠. 한 이유를 고대 그리스인의 정서를 통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제 앤서로 들어가는데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도 더욱더 놀라워야 된다. 더욱더가 더 중요합니다. 더욱더 놀랍다면 좋겠다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답변입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 이렇게 논증적인 기하학에 집착했냐? 그것이 다 어떤 고대 그리스인의 일반적인 그런 정서에 흐르는 피라고 할까요?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더욱더 놀랍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피타고라스의 3조 트리플을 하는 물론 증명도 했지만 이 숫자를 찾아낸 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논증 기하학으로 도형을 그려서 증명한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100가지가 넘는 증명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각각의 세 변에 인접한 정사각형의 면적을 통해서 그쵸?
자, 제곱이 되는 그런 면적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square. 예를 들어서 이쪽이 빗변이 되니까 뭐 c제곱을 할게요. 여기가 a제곱이 될 것이고 면적이니까 여기가 b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두 개의 면적은 c제곱 요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 면적의 합과 같다. 자, 이거를 증명한 것 자체가 더욱더 놀라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맞고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근데 이거를 증명을 통해서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 더욱더 놀라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고대 그리스인을 관통하는 그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즉 고대 그리스인들은 더 아름다운 증명과 덜 아름다운 증명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정서가 몸속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자, 더 아름다운 증명과 증명 하나를 보고 이게 더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까지 구분한다라는 건 뭐냐면 뭐 한국인들의 어떤 김치, 외국인들 김치를 보면 뭐 맵다, 무슨 뭐 젓갈류가 들어가면은 뭐 꼬릿꼬릿한데 뭐 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게 다 뭐 버무려진 뭐 처음에 버무린 뭐 겉절이 같은 김치의 맛과 뭐 숙성된 맛과 또 신김치가 됐을 때 그쵸? 그 맛의 차이는 한국인들은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맵다 아니면 짜다 뭐 좀 뭐 젓갈 냄새가 난다 이게 김치구나 다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떤 그 맛의 차이까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인의 미각이 가능하겠죠. 또 예를 들어 서양인 뭐 프랑스인이라고 하면 치즈 프로마주라고 하죠. 그 치즈에 뭐 여러 가지 뭐 치즈가 있죠. 그 치즈 뭐 후식으로 먹는데 치즈는 그쵸? 그 서로의 어떤 뭐 치즈에 대한 그쵸? 그 맛의 차이, 뭐 꼬릿꼬릿한 냄새의 차이, 뭐 곰팡이가 얼만큼 서러 있고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어떤 치즈라는 거, 그쵸? 그런 구분은 또 우리나라 사람은 못해요. 그쵸?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은 증명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증명과 덜 아름다운 증명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정서가 있다라는 거. 이게 몸속에 있다라는 거는 뭐 한국인이 김치를 구별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치즈를 어떤 맛과 향과 뭐 어떤 깊이까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정서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수업 끝!